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국내 감염자도 22명 더 늘어나 모두 60명이 됐습니다. 일부는 지난 1일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입국한 뒤 일찌감치 오미크론 확진 판정을 받았던 두 사람과 같은 비행기를 타고 들어왔습니다. 이들 감염자 이외에도 오미크론 의심 환자는 8명, 방역당국이 오미크론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추적하고 있는 대상자는 2,300여 명에 이릅니다. 임소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가 60명으로 늘었습니다. 어제 22명이 한꺼번에 오미크론 변이 감염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인천교회 목사 부부발 감염입니다. 교인 7명과 그 가족 4명, 교회 목사 부부를 공항에서 태워다 준 사람의 지인 3명 등 16명입니다. 변이 감염이 의심됐던 경기 안산의 중학생 교인도 최종적으로 확정 판정을 받았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입국한 2명과 모잠비크 입국자 2명도 변이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1일 입국했는데 당시 탑승한 비행기에서 이미 2명의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기내에서 변이에 노출된 것인지 탑승 전 다른 곳에서 감염된 상태였는지는 현재 알 수 없습니다. 정부는 140명의 나머지 탑승객에 대해서도 감염 여부를 추적 중입니다. 그 이외에 동일 항공기 탑승객 중에서는 앞뒤 2열만 밀접 접촉자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 동일 항공기 탑승객은 밀접 접촉자는 아니지만 추적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의심되는 사람도 8명 늘었는데 역시 인천 미추홀구 교회발 감염입니다. 방역당국이 오미크론 변이와 관련해 추적하고 있는 사람은 밀접 접촉자 753명을 포함해 2,300명에 달합니다. JTBC 임소라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역점 사업 가운데 하나인 4대강 보 해체 결정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를 실시합니다. 금강과 영산강에 설치된 5개 보를 해체하거나 상시 개방하기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평가 방식과 절차 등이 타당했는지를 따져보겠다는 겁니다. 지난해 월성 원전 감사 때와 마찬가지로 치열한 정치 공방도 예상됩니다. 다만 내년 3월 대선 전까지 감사 결과가 나오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박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감사원이 최근 금강과 영산강의 보를 해체하거나 상시 개방을 하기로 한 정부의 결정이 정당했는지 감사를 통해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대통령 직속 국가불관리위원회는 지난 1월 금강과 영산강 5개 보에 대한 처리 방침을 밝혔습니다. 세정보와 죽산보는 해체하고 공주보는 부분 해체, 백제보와 승천보는 상시 개방하기로 한 겁니다. 감사원은 먼저 이 같은 5개 보 처리 방안을 제안한 환경부의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회가 법적 근거를 제대로 갖췄는지를 살펴볼 걸로 보입니다. 만약 기획위원회가 법적으로 근거를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되면 보 해체와 상시 개방 결정의 정당성도 훼손될 수 있습니다. 감사원은 또 보수문을 열면 수질과 생태계가 개선된다는 정부 판단이 타당한 평가 방식과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도 판단할 계획입니다. 4대강 보 해체 사업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서 중점 추진됐다는 점에서 부당한 조치가 있었다는 결론이 나오면 월성 원전 감사처럼 여야 간 공방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월성 원전 감사가 감사 요구 접수 뒤 1년이 지나 결과가 발표된 점을 고려하면 이번 감사도 내년 3월 대선 전에 결론이 내려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앞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 이재호 국민의힘 상임고문이 이끄는 4대강 국민연합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멀쩡한 보를 철거하라고 결정했다며 지난 2월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JTBC 박지윤입니다. 미국이 주도하고 100개가 넘는 나라들이 참석해서 열린 민주주의 정상회의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예상대로 중국과 러시아를 직접 겨냥한 말들을 이어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에 대한 언급 없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가짜 뉴스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워싱턴 임종주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전 세계 수십 개국 정상들이 화상으로 만났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주도로 성사된 민주주의 정상회의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개막 연설에서 민주주의가 도전받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In the face of sustained and alarming challenges to democracy, universal human rights, and all around the world, democracy needs champions.
바이든 대통령이 규정한 외부의 위협은 중국과 러시아입니다. 중러의 세력 확장 시도에 맞서 민주주의 세력을 모으겠다는 게 정상회의의 숨은 의도라는 평가입니다. They seek to advance their own power, export and expand their influence around the world, and justify the repressive policies and practices.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주의 증진을 위해 5천억 원 가까운 돈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는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에 잇따른 베이징 동계올림픽 외교적 보이콧 선언과 맞물려 열렸습니다. 한국으로선 보이콧 동참 압박 요소로 작용할 수 있어 미중 사이에서 고민이 큰 대목입니다. 첫 번째 세션에서 발언한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 관련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인류는 포퓰리즘과 극단주의, 불평등과 양극화, 가짜뉴스 등의 도전에 직면해 있다면서 언론 자유를 보장하는 가운데서도 가짜뉴스 등의 폐해를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틀 일정의 회의에는 100개 나라 이상의 정부와 전문가들이 참여합니다. 이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는 냉전적 사고로 이데올로기 대립을 선동하는 위선적 프로젝트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중국의 부동산 업체 헝다의 파산 위기에 대한 소식을 한동안 전해드렸었는데 워낙 큰 기업인 만큼 중국 경제, 나아가서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였습니다. 이 헝다의 디폴트, 채무 불이행이 공식화됐는데요. 보도국 연결해서 이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미 기자, 글로벌 신용평가사의 발표로입니다. 예고된 일이긴 했는데 시장에서 지금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까? 네,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피치가 헝다를 가장 먼저 제한적 디폴트로 분류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시장에서 헝다의 디폴트는 공식화됐습니다. 제한적 디폴트는 빚을 갚지 못하고 있지만 파산 신청과 같은 채권 회수 절차가 시작되고 있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헝다의 역외 채권 발행 규모는 192억 달러, 약 22조 7천억 원입니다. 다른 채권자들이 기한에 상관없이 헝다 관련 채권의 상환을 요구할 수 있어 연쇄 디폴트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강 중국 인민은행장은 시장 원칙에 따른 처리를 언급하며 개별 사건인 헝다 문제의 중장기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유럽 주요국 증시는 이날 헝다의 디폴트가 공식화되면서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네, 코로나 관련 소식도 보면 이 백신을 맞지 않으면 벌금을 내는 나라가 또 나왔죠. 네, 오스트리아에서는 14살이 넘으면 앞으로 백신을 의무적으로 접종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2월부터 적용됩니다. 볼프강 미크슈타인 보건장관은 현지 시간 9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백신 의무화 계획을 발표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나이는 14살 이상입니다. 백신을 안 맞으면 3,600유로, 우리 돈으로 약 480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정부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야당 두 곳에서 지지해 무난히 가결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오스트리아 정부는 지난달 코로나 환자가 급증하자 내년 2월부터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중국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정부 사절단을 보내지 않겠다는 나라들이 미국을 시작으로 지금 점점 늘고 있는데 프랑스는 그러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어떤 이유를 들었습니까? 네, 공식적으로 정치와 스포츠는 별개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속내는 좀 다릅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현지 시간 9일 기자회견을 열고 베이징 동계올림픽 외교적 보이콧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뜻을 발표했습니다. 프랑스가 보이콧에 참여하지 않는 건 베이징 동계올림픽 이후 2024년 파리에서 하계올림픽을 개최한다는 점이 작용한 걸로 보입니다. 앞서 이탈리아 역시 미국의 올림픽 보이콧 결정에 동참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탈리아 역시 2026년에 동계올림픽을 개최하는 나라입니다. 앞서 미국과 영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은 중국의 인권 탄압 문제를 지적하며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했습니다.